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4월 1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미 우정국인 USPS가 LA 부근 산타모니카시의 일부 지역에는 앞으로 우편 배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산타모니카 7가부터 14가까지에 걸쳐서 많은 배달원들 차량이 습격을 당하였으며 또한 개인적인 육체적인 공격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USPS 산타모니카 지부는 더 이상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가 없으므로 가가호 배달 업무를 중지한다고 오늘 공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직원과 또 직원들이 당신에게 배달하는 우편물의 안전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는 배송 서비스는 계속 중단이 되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편물을 찾고 싶으면 7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우체국에 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티바와 BLM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조지 게스콘 같은 조지 소로스 키즈가 지금 검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에 관하여 잔드름 특검의 소환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잔드름 특검이 오바마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 사건에 연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2020년 10월에 잔드름 특검을 임명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기소된 사람은 FBI 변호사였던 케빈 클라인 스미스, 또 다른 2명은 이고르 단첸과 마이클 서스맨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바 법무부 장관이 팍스뉴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종의 잔드름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손대지 말고 더 윗선으로는 가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변호사인 존 이스트만과 루디 줄리안의 변호사가 오늘 세이브 더 아메리카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위스콘신주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공작원들이 2020년 11월 선거 이전인 2020년 1월경에 벌써 유권자 명부에 유령 유권자 95만 7,077명을 신규로 등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근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총 유권자 수의 30%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주커버그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위스콘신 도시의 요양원에는 약 100% 이상의 투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투표를 제작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추가적으로 100만 명 가까이 등록이 된 이 사건을 그대로 묵과하고 100만 명을 더 개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약 7%가 불법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3만 7천 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에서 최소한 107명의 투표용지 트래피킹을 한 사람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이 자료를 요청하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2,500불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료로 그 자료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이 위스콘신주에서 2682표 차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3월 6일 이스트만과 다른 변호사들은 2020년 대선을 무효화하고 바이든에게 주어졌던 선거인을 되찾도록 라빈 보스 공화당 위스콘신 하원 의장을 압박하는 서신을 비공개적으로 보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이사직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 14.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론 머스크가 월요일 느닷없이 트위터 이사직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트위터같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주식을 주는데도 일론 머스크는 그게 양이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트위터 주식을 자기 재산이 허용하는 만큼 마음껏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실제적인 사주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 만큼 더 사버리게 되면 트위터가 자기 개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거대 빅텍 중의 하나인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오늘 지금 트위터에서 있는 모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선하고도 좋은 결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즈니랜드 또는 디즈니월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디즈니가 최근에 LGBTQ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뜻으로 보수적인 논평가인 잭 포슬베이크는 디즈니 로고를 모여서 티셔츠 이미지를 게시하고 이름을 보이콧 그루머스라는 단어로 바꾸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트위터에서 임시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가 극좌 편향적인 LGBTQ의 아젠다를 추진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 정체성의 혼란과 또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 논평가가 디즈니를 조롱하기 위하여 이 보이콧 그루머스를 넣었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IDDC라고 하여 조 바이든을 패러디한 스티커를 주유소 주유기에 붙였던 사람이 오늘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IDD, 즉 내가 핵지롱 하는 이 스티커는 미국의 유가가 치솟자 어떤 코믹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스티커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보도하였던 대로 이것을 그냥 우스개도 넘길만 하였는데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져서 이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마다 지금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죄목이 무엇일까요? 궁금해지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 2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졌던 루이지애나주 민주당 하원 의원이 결국은 임기 도중에 오늘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52세의 카렌 피러스는 자기 자신이 도박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은 참 힘들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자기가 하원 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정신력이 부족함으로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도박 중독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중독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는 임기 도중이지만 이 상태로는 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임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 민주당 지부는 해당 민주당이 소환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피러슨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원이 민감한 사항이 된 이유는 바로 그가 루이지애나주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베드로 사제형제회의 소속인 놀란 신부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주일 미사에서 하였던 설교 내용 때문입니다. 이 놀란 신부는 젤렌스키가 신세계 질서의 확고한 지지자라고 폭로를 하면서 영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젤렌스키와 또는 물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푸틴과 누가 더 나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또한 설교에서 이 신부님은 30년 전의 소비에트 연방과 오늘날의 러시아는 확연히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와 서구 열강들이 지금 밀어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30년 전에 폭망한 소비에트 공화국의 아젠다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란 신부는 또한 미사에서 계속적으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지옥을 보내야 될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미사에서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동영상과 사진은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때 사용하였던 사진들이 그대로 도용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있는 모든 프로파간다를 즉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자적인 탐사 보도를 일삼고 있는 랭캐스터라고 하는 미국 사진기자가 오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대에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의 보도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마리우폴을 포위하였던 러시아 군들이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푸틴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민가에는 전혀 총을 쏠 수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아조프 민병대가 민가에다가 진지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조프 군대가 일반 시민들을 지하 대피소에 몰아넣고 자기들은 그 집에 거하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지하에 몇 주 동안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은 아사자도 나왔고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총상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조프 민병대가 물을 기르러 가게 되면 일단 기총소사부터 하였다고 합니다. 시민을 향하여 발표한 것은 러시아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라고 오늘 충격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여러 가지 잔혹한 참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아파트 뒤에 로켓포 진지를 구축하여 시민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마리우폴 시에 남아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중에 재헌법 재판이 열릴 때 자기가 기록한 이 모든 영상을 증거물로 제공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은 주 4일 근무를 통하여 더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일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라고 하는 의원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 4일 32시간을 정상적인 근무로 보고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영세상에는 제외입니다. 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안 그래도 지금 세금 때문에 어려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법안까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생산 코스트가 올라서 자기들은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 또는 다른 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가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년에 내는 세금이 몇십억 달러가 됩니다. 그것을 결국은 텍사스로 보내버린 것이 안목 짧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의 행정입니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기업에 많은 비용을 들게 만들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을 저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